우리 은설이 엄마님이 늦게 들어왔는데 물건 중개도 하시는지 이제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저희는 이제 있는 거를 해드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물건을 할 때까지 저희가 물건을 계속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해드리니까 세미나 때 오셔가지고 좋은 물건들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용산 빌라, 강남 빌라 어디가 더 좋을까? 시청자분들이 한번 댓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저희도 자, 보게. 우리 공군대님이 생각할 때는 자, 용산, 강남, 저는 강남. 강남? 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강남의 빌라 너무 비싼 게 아니에요? 뭐 10억이 넘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는. 그걸 기회를 살린다면 저는 강남에서 기회를 잡는 부분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강남, 용산이 좋다는 이유가 강남처럼 되기 때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이 싸면은 굳이 용산 갈 필요 없이 그냥 강남 가면 되잖아요. 그쵸? 강남처럼 될 거니까. 그게 핵심이죠. 역시 그죠? 날카로우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남은 이제 완성돼 있고 용산은 이제 네. 개발되는 과정인데 강남에 없는 것들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 청초로람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취로라면 좋은데요. 형보다 잘난 동생 없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그래서 네, 저는 강남을. 저는 용산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이제 또 용산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여기 또 기승전 용산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늘도 기승전 용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산이 정말 좋다. 우리가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죠. 강남에 테헤란로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에요. 인정해. 근데 이제부터 앞으로 정부에서 서울역에서 용산 또는 도심에서 여의도까지 이 용산을 중심으로 이 원효로 라인, 네. 이 한강로 라인을 우리나라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분들 거짓말 안 합니다. 왜냐면 대통령, 서울시장, 우리가 아는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그죠? 공신력 있는 네. 분들이고. 이유가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미래의 최상급지는 용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최상급지. 강남 없죠? 이걸 누가 얘기했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했습니다. 잠재력 높은 미래의 중심지로 하겠다.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작년 하반기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서울에 도심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하면은 강남 없었죠? 한양. 이게 한양. 여기 도심이 한양이에요. 요거밖에 없었어요. 강남이 언제부터 강남이야? 도성 바뀌잖아. 한양 밖에 살면. 여긴 도성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이 커지다 보니까 금융을 여의도로 옮겼어요. 그래서 국제금융 중심. 그래서 높은 빌딩은 저는 여의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치, 강남은 번져 있고 여기는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도심하고 여의도가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많은 업무타운들이 있는데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돼. 왜냐면 중간에 용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도심하고 여의도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서울역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캠프킴 자리에 또 업무지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국제 업무지구를 내년부터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자, 도심과 여의도가 크지만 도심과 여의도보다 더 큰 국제 업무지구를 용산 한가운데 만들기 때문에 자, 보세요.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서울역에서 캠프킴 자리, 그리고 한강로, 옆에 국제 업무지구, 그 다음에 여의도. 이 세 군데가 테헤란로는 저리 가라. 언제부터 테헤란로야? 조선시대에는 명호도 못 내밀었어. 이제부터는 용산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자, 국제 업무지구하고 자, 여의도, 거기다 이제 노들섬 개발 청사진을 지금 공모하고 있어요. 어마무지합니다. 요거 올해 안에 확정이 되고 내년에 착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 국제 업무지구 내년 착공, 자, 노들섬 내년 착공, 그 다음에 여의도에 여의도 개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요 세 개가 우리 서울역, 광화문 안 보더라도 여기만 보더라도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합친 만한 개발이 여기에 들어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 익숙해. 근데 경기도는 개발이 별로 없다가 요번에 들어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 요거를 내년에 흙을 파기 시작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보이시는 바로 요 트라이앵글, 여러분들 요 트라이앵글 지역을 잘 좀 기억을 하시고, 우리 이꼰대님이 청출어를 말을 만들어내셨어요. 그죠? 그래서 청출어람 되는 용산, 저는 강남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김건대님은 강남에 살고 계십니다. 일단 학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말했잖아요. 학교 때문에, 인프라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현재 1위고 가장 높은 지역, 앞으로도 그 이제 사회적 지위와 입지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은 강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인정하고 계신. 용산은 좋은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용산에 투자 가치가 높고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물론 좋죠. 근데 서울이 전체가 어떻게 개발이 될지를 보게 되면은 강남권, 동남권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은 용산보다 못지않은 개발 계획들이 엄청나게 지금 강남에 계획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보시면 동남권이죠. 이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지금 현재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 도심이라는 곳이 있죠. 강남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것이 양재동 일대, 강남역, 그 다음에 삼성역, 수서역을 거치는 이 디귿자가 앞으로 강남의 메인 업무 복합타운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미래 먹거리를 여기서 제공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런 업무 상업 지역만 있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위쪽에 해당되는 곳, 왼쪽 편과 위쪽에 해당되는 곳은 동으로 따지게 되면은 방배동,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이 지역은 배후 주거지로서 주거 정비를 해야 되고 요 디귿자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도곡동, 대치, 개포, 일원동 일대도 지금 현재 노후 주거지가 특히나 개포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이미 입주를 하게 되면서 예전에 개포는 아예 생각도 안 날 정도의 천지개벽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개포에 살고 계신 분들의 전세 가격이 6천에서 1억 2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30억이 넘는 아파트의 전세 20억 15억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디귿자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건데 개발의 방향을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 도시 공간은 어떻게 바뀔 거냐? 강남 도심에 대규모 가용지를 개발하고 교통 체계를 고도화해서 국제 업무 교류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겠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서울에서 가장 이 중심지로 있는데 이걸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이 개발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이 업무 중심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거가 굉장히 열악하고 낙후돼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노후 아파트 단지는 계획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이외에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남 서초에는 아파트 단지보다 단독 다세대 빌라 면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에 저층 주거지 내에 있는 노후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요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강남 서초 일대의 개발 방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남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테헤란로입니다. 이 테헤란로가 지금 이 동서로 확산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끝에 있는 것이 한전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해서 확산이 되면은 이 테헤란로를 따라서 업무 상업 지역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롯데칠성부지하고 정보사부지 이것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빨갛게 보이는 게 테헤란로거든요. 오른쪽에 한전부지, 가운데 이 경부고속도로 변에 붙어 있는 것이 롯데칠성부지. 그다음 왼쪽 편에 서리풀 터널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정보사부지입니다. 이게 한전부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코엑스, 그다음에 잠실의 종합운동장 마이스 컴플렉스가 조성이 되고 여기에 한강변이 지하화되면서 저기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처럼 만드는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시너지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보게 되면은 예전에 이 땅이 2014년에 10조 5,500억이었는데 지금은 평가가 22조에서 2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4억 4,500 정도 하던 게 지금은 평당 9억에서 9억 5천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서울시와 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생산 유발 효과로 26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그다음에 고용이 122만 명, 그리고 세수 증가가 1조 5천억. 이거는 이제 서울시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나오는 피셜이기 때문에 조금은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한전부지 중심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 주변에 땅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라 4천만 원짜리가 1억 4천에 평당 가격이 오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동의 이 한전부지 일대에 노후 빌라 같은 경우가 3억 7천 하던 게 14억 5천 하고요.
5억 5천 하는 게 15억 정도로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이게 이 빌라나 단독주택들이 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로 바뀌는 과정 중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가격 변동도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3억 7천, 5억 5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걸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삼성동은 이미 15억, 14억대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여기에 기회는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될 지역들이 강남엔 앞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롯데 칠성부지인데요. 자, 롯데 칠성부지는 이렇게 멋있는 조감도가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작년에 이 특별계획구역이 분화되면서 개별적인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테헤란로의 3가지 개발 계획 중에서 가장 늦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두 번째로 여기 이제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계획과 만나게 된다면 시너지가 발생을 할 건데 이 경부고속도로도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타당성, 안전성, 사업성 검토가 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정보사 부지 위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개발은 원래 착공에 들어가서 2026년이면 완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미래 업무 복합 시설들이 들어설 건데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김권대님이 용산에 원효로나 한강로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개발 계획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용산만큼도 이 테헤란로 중심을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현재 강남 소초가 용산이 강남처럼 되고 싶어하는 닮아가고 싶어하는 지역인데 거기 현재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점점 더 좋은 지역, 더 많은 업무지구, 더 많은 인프라와 기반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용산이 따라오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가치가 높아지는 이 강남권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댓글들을 보게 되면은 네. 용산 쪽이 되게 많으세요. 용산, 강남, 용산, 강남. 용산, 강남. 그러니까 세 분이 다시 또 강남이 3명 나왔네요. 어쨌든 용산 3명에 강남 1분 정도. 그러니까 3대 1의 비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래도시 용산. 자, 그리고 용산 너무 비싸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강남보다 훨씬 더 쌉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노들섬 쪽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용산이 전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강남도 엄청나게 또 개발하네요. 그럼 당연히 좋겠죠. 네. 좋은 데가 더 좋아지니까. 근데 용산은 우리가 용산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제가 언제부터 들었냐면 제가 2001년부터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안 좋아졌어요. 용산 가보면은 옛날 그대로예요. 왜냐면 22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야 용산 진짜 개발되는 거야? 저기 언제 좋아져?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용산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용산 북부 역세권 개발 착공했죠. 네, 착공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캠프김 자리도 곧 착공해요. 유엔사 부지 곧 분양을 합니다. 개발 시작했죠.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 올해나 내년에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죠. 거기 했죠. 그 다음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지금까지 엄청 기다리셨죠. 드디어 내년에 국비로 착공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민간한테 맡겨놨더니 안 되잖아. 이제 나라에서 하겠대요. 특히 착공까지. 노들섬 예전에 한번 망했죠. 이상하게 좀 감옥처럼 지어서 그거 이번에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고요. 자, 여의도를 행정구역이 여의도가 곧 용산이 된답니다. 이제 용산구 여의도가 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래서 용산하고 완전 하나로 합치겠대요. 자, 그래서 용산구 여의도에도 좋아집니다. 여의도가 용산구로 되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여의도가.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드린 말씀 뭐냐? 언제 할지 모르는 개발. 공원도 이전 미군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공원 개발 이제 반환하고 이제 자기네가 이제 땅을 지금 정화를 못해서 반환 못해요. 땅 정화되면 바로 이제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좋아지냐가 용산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 시작했기 때문에 2, 3년 후는요. 용산이 전부 다 개발지가 돼요. 더군다나 용산 서쪽에서 서계동에서 청파동까지 원효로까지 용산 아파트촌이요. 반포처럼 다 아파트로 바뀌어요. 그 아파트촌이 다 몰려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반포 가면 다 아파트잖아요. 용산 가면 여러분들 앞으로 한 10년 지나잖아요. 용산 가면 다 아파트네. 이런 얘기가 곧 나올 겁니다. 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개발, 저희가 그 책자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책자로 만들면 제가 돈 받고 선물로 드릴게요.
그냥 못 돈 드리고 받고. 돈 받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 책자도 나오니까 그래서 용산이 얼마나 아파트로 바뀌는지. 그래서 저는 지지부진한 용산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용산 좋다. 자,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은 야 네. 용산밖에 없다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또? 이거 딱 결정적인 한 방, 큰 한 방입니다. 드디어. 네. 자, 용산은요 너무 싼 곳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용산의 동쪽을 가면 한남 뉴타운 아실 거예요. 이 한남 뉴타운의 빌라 한 채 가격이 18억 전후로 합니다. 엄청 비싸죠. 그렇죠. 이 아파트 개발이 본격화됐으니까 이제 그렇죠. 아파트로 바뀌니까. 근데 용산의 서쪽을 가잖아요. 서계동, 청파동, 효창동, 원효로 가잖아요. 그쪽도 아파트로 바뀌는 재개발들 다 지정됐어요. 그 지정된 쪽의 빌라들이 8억에서 10억이에요. 그러면 한남 뉴타운의 50% 가격이에요. 개발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남 뉴타운 개발이 본격화돼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대로 원효로 와요. 그러면 지금 8억에서 10억짜리가 앞으로 16억, 18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0% 가격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휘황찬란한 용산에서 개발이 되는 지역, 개발이 되는 쪽의 물건이 50% 가격이야. 앞으로 2배 뛸 수 있어. 그런 물건들이 있다라는 용산의 신천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싼 물건, 용산, 강남에는 없는 정말 시세 대비 저렴한, 정말 저평가된 물건은 용산에 있다. 라고 그 장점을 저는 가장 높게 꼽고 있습니다. 제가 청기 누설을 해드릴게요. 예. 자, 강남에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 얼마예요? 한 삼성- 30억 이상 하죠. 그 국평. 국민평형 때 네. 35억 정도, 35억 이잖아요. 35억 정도 근데 합니다. 삼성동에 있는 빌라는 가격이 한 12억 정도 하거든요. 12억, 10, 네. 10억, 15억이라면서요. 네, 12억, 15억 정도. 네, 알겠습니다. 12평 기준이죠? 네네. 네. 자,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아까 한남 뉴타운이 비싸서 사람들이 그렇게 될 지역인 원효로 쪽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동의 빌라 가격이 12억, 15억 하지만 지금 이 서초동이나 방배동에 있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는데 방배 5구역, 6구역, 15구역에 있는 빌라들은 20억에서 22억 하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빌라들이 5, 6억밖에 안 해요. 그럼 강남처럼 된다라고 하는 강남의 방배동 일대나 이런데 단독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뭐 28억에서 한 30억 정도. 그렇죠. 30억 정도는 예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원효로 쪽에 새 아파트 얼마예요? 30평대? 지금은 한 17억에서 18억. 앞으로 오를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17억인데. 앞으로 오른다는 건 네, 이해해요. 근데 지금 네. 현재 놓고 지금은 비교했는데 좀 싸죠. 기회가 예. 6억 투자해서 18억 되는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6억, 5, 6억 정도 되는데 30억 되는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은 똑같은 6억을 투자할 때 어디다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까? 요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들어보시고 판단이 딱 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남 서초라는 지역이 네. 아파트 재건축만 되는 걸로 생각을 많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이 개발되고 있는 게 3, 40곳이 넘어요. 네. 최근에 지정된 건 일원동도 됐죠. 양재동도 추진하고 있죠.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지가 5, 7, 6, 15 너무나 많죠. 거기다가 강남권 같은 데는 역세권 350m 안에 고밀 개발이 될 수 있는 곳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강남에 대로변만 다니시면은 노후주택이 있는지를 모르시거든요. 조금만 이면도로 가면은 정말 노후되어 있는 주택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에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강북에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강남권은 왜 정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서울시와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구청장들, 지자체장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주민들도 그거에 대한 되게 적극적인 입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 면에서 용산보다 못지않을 정도의 어떤 개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면 같은 개발이 됐을 때 새로 아파트가 된다면 어디가 가치가 당장은 높을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용산도 발전할 거고 강남도 발전해서 점점점 그 갭이 줄어들어서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 가격이 되겠죠. 근데 지금 개발이 돼서 움직일 수 있고 빌라 가격이 오른다면 어디가 더 빠른 시간에 많이 오를까? 이거는 이해타산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저희가 그러면 제가 지금 권권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런 방송 또는 이런 책자를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대비 빌라 가격이 얼마 형성되는지. 그렇죠. 그래야지 이 빌라를 개발했을 때 내가 얼마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미래 가치가 보일 거고 또는 이게 개발이 안 되더라도 개발되는 쪽에 뛰게 되면 또 기존 빌라도 따라 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이제 빌라 공급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저희가 요런 컨셉을 가지고
아 이게 좀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그러니까 스스로가 선택해서 네네. 야 이게 정말 그래서 좋구나라는 걸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한번 해드리는 건 여러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 빌라, 용산 빌라 하나씩 사야겠네요. 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바닥이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강남구 쪽에는 이 기회가 열리는 쪽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발이 이미 왜냐면 완성된 곳이 많으니까. 양재나 이쪽이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인데 개포 쪽이 근데 좀 외졌잖아요 밑으로. 네. 근데 이쪽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 방배동도 그렇고 반포동도 그렇고 단독 빌라가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 쪽에 가깝잖아요. 테헤란로가 네, 직방으로 용산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강남 3구에서는 서초구가 정말 기회가 있다라는 거는 제가 좀 오늘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서초구의 기회의 장이 열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초구는 좀 관심을 가져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용산과 강남을 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라이브다 보니까 시간상 정말 중요한 내용을 못 해드려요. 그리고 유료 때 오셔서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유료 세미나 때 정말 좋은 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꼰대님은 그 비장의 카드를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숨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저희 세미나 때 이제 풀도록 할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이제 좋은 내용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금토니까 꼭 시간 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